안녕하세요. 오늘 28차 주식 스터디 종목이었던 명신산업 종목 분석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매번 하던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전기차 시장이 성숙해지면 수혜를 볼 종목, 좋은 가격대만 온다면 매수 예정입니다. 목차는 매번 동일합니다. 1번 기업개요, 2번 실적 분석, 3번 사업 전망, 4번 결론 순으로 갈 예정입니다. 먼저 기업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개요입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차체 부품 생산을 하고 있고 아스탬핑 공법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 현황 보게 되면 MS 오토텍이 33.87%, 시먼이라는 데가 11.57%, 국민연금공단이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펀은 23년 9월 5일 기준으로 12.73이고요. PBR은 2.84, 배당 수익률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104.39%, 23년 2분기 기준입니다. 연역을 먼저 보면은 82년 4월에 설립되어서 20년 12월 코스피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마크고요. 주요 사업은 자동차의 차체 부품 생산하여 자동차 차체 부품 업체에 납품하는 2차 벤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역을 보면은 굉장히 업력은 꽤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지배 구조를 보게 되면은 조금 복잡합니다. 간단하지 않죠. 위에 시먼이라는 아까 주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있고, 그리고 MS 오토텍이라고 또 최대 주주로 있었던 데가 있고 해서 명신산업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신산업은 시먼테크라는 또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시먼 개발, 미국, 북미 시먼, 상숙 시먼, 남경 시먼, 상해 시먼을 통해 지금 현재 차체 부품 생산 해외에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이렇게 지배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핫스탬핑 공법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스탬핑 공법이란 고온으로 가열된 철강 소재를 금형에 넣고 프레스로 성형 후 금형 내에서 급속 냉각시키는 공법입니다. 950도의 고온으로 가열된 철강 소재를 이제 성형을 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어디 부분에 사용되냐를 살펴보면은 도어, 후드 등을 제외한 부분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BIW, 바디 인 화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위들을. 그래서 부품에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보면은 이 성형된 제품을 이렇게 지금 약간 보라색으로 표기된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도어 임팩트 빔에서 일체형 SOTR까지 20종류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서 차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핫스탬핑 공법으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생산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첫 번째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까지 제가 이쪽에서 재생시켜 드리기는 좀 모호해 가지고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 판때기 있잖아요. 판때기들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대충 이런 모양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소재 가열 및 이송해가지고 3에서 5분 정도 쭉 이제 가열하게 되는데, 950도까지 고주파를 이용해가지고 급속해서 가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이송을 하게 되면은 이 프레스 부분이 있어요. 요거 금형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넣고 찍 누르면은 원하는 이 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급속 냉각까지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1차 부품 회사에 보내게 되면은 이제 그쪽에서 조립 같은 거를 살짝 해가지고 그 완제품을 생산하는 현기차나 이런 데에 납품을 하게 되는 지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해당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오랜 기간 쌓아온 핫스탬핑 기술력으로 해가지고 거의 명신산업이 요거 가지고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 우위 자체가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했고, 그리고 자본력까지 투입돼가지고 현재의 명신산업을 잇게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텐데요. 연역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주식회사는 82년도에 설립이 됐지만 이 영구역 핫스탬핑 시작 설비를 설치했던 연도는 2006년도, 꽤나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죠. 그리고 천북 공장을 2008년에 지어가지고 경주 쪽에 있는 건데, 이때 이제 설치 및 가동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이제 생산품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리고 17년도에는 이제 이러한 기술력들을 쌓아가지고 글로벌 전기자동차 양산 모델 초도 납품을 하게 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좀 이목에 집중을 받게 됩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제 양산까지 40년 업력의 풍부한 경험을 축적을 해가지고 생산 시간을 일단 먼저 단축했고요. 아까도 보면은 짧은 3에서 5분, 금 냉각하는데 5에서 10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생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간 효율성 극대화, 설비가 공장이 있으면 많이 들어가면 생산력도 더 좋아지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극대화를 시켰고 비용까지 이제 절감을 시키게 됐다라고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글로벌 전기차 부품 수주까지 이제 본격화를 하게 됐는데요. 앞서 현역에서 보았듯이 설립을 하고 나서 현대 기아차 핫스탬핑 부품 납품을 개시를 하게 돼가지고 매출이 뻥 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 진출, 전기차 수주 및 초도 납품까지 이어지자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2017년도부터 이제 18년도 지나갈 때 쭉쭉쭉쭉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에는 사상 첫 1조 원이라는 매출까지 달성을 하게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핫스탬핑인가? 아니 그게 대체 뭐길래 그냥 찍어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는 다른 공법들이랑 유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왜 이게 장점이 되냐면은 먼저 안전 추구나 전기차 시장 도래로 인해 가지고 차체 경량화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경량화가 가능한 핫스탬핑 공법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먼저 안전 추구 부분부터 보면은 안전성 같은 경우를 어느 순간 강조를 하게 됐잖아요. 이전까지는 그냥 이동만 잘하면 되는 영역이 자동차 시장이었는데 그래서 ABS나 에어백이나 강화유리, 차체 프레임 강화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부분에 부품들을 더 집어넣다 보니까 무게가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편의성, 블루투스, 저희 이제 멀리서도 조작도 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냉난방 시트, 후방 센서 같은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로 본다면 무게가 되게 적게 나가는 것 같지만, 전체로 보게 되면 무게를 늘리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되겠죠? 해서 중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59년 자동차랑 비교를 한다는 건 좀 너무 옛날 거랑 비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0년도에는 560kg이었던 자동차가 이제 1000kg까지 늘어나게 된 거죠. 해서, 이렇게 무게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당연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게 핫스탬핑 공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550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이 부분까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고요. 강도가 기존의 3배 정도가 거의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25%나 개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핫스탬핑 자체가 굉장한 경쟁 우위를 갖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경량화에 굉장히 유리한 공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핫스탬핑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길래 그러냐라고 했는데 이제 출처가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에서 이 핫스탬핑 공법을 설명하기 위한 건 아니었고요. 이 무게가 줄어들수록 어떤 것들이 더 좋아지냐를 설명하기 위한 짤막하게 이제 분석된 글이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1500kg의 승용차 기준으로 무게가 10% 감소 시에 발생하는 효과들을 이제 요약해 놓은 건데요. 연비는 3.8% 업.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겠죠. 3.8%면은 저희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제동거리가 5%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큰 거겠죠. 가속 성능이야 천천히 가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차체 내구 수명이 1.7배가 늘어나고 배기가스 배출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게 10%만 줄어도 요 정도겠구나. 굉장히 이득이 크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비나 가속 성능은 그저 그렇겠지만 이 세 가지 부분은 저희가 쉽게 생각해봐도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 거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도 줄어들게 되고 차체 내구 수명이 1.7배에 70%가 무려 상승하게 된다는 건데 굉장히 좋아지게 되구나. 그리고 배기가스 배출도 8.8%, 2.5% 지금 현재 되게 친환경이다 해가지고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 무게 감소라면 150kg잖아요. 핫스탬핑으로도 사실 아까 위에서 봤듯이 25% 정도밖에 개선을 못하는데 그것도 지금 아까 위에서 보면은 차체에 이 정도 부분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여서 사실 150kg을 핫스탬핑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래 내용을 통해 가지고 경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구나. 그 경량화를 시키기 위해 이 부분을 한번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항상 실적은 이렇게 차트로 보여드리는데 매출은 쭉쭉 여기서 살짝 주춤하게 됐지만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23년도 이게 지금 2분기 누계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절반을 넘었죠. 충분히 넘어설 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해서 대충 봐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한번 쭉 보게 되면은 꾸준한 매출 증대의 흐뭇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게 20년도도 보게 되면 매출이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는 무관하게 꾸준히 매출 상승했고요. 21년도 영업이익 살짝 주춤했으나 다시 추세를 찾아가지고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배주 순이익 보면 20년도에 일회성 이슈를 토대로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정상화가 돼가지고 문제 없는 모습 볼 수 있고, 영업이익률도 어느 정도 지금 21년도엔 좀 꼬그라지긴 했지만 22년도엔 다시 궤도를 찾아가지고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가는 이 80% 후반대를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판관비는 4%대 후반대를 유지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이벤트로 이제 한번 꼬부라지긴 했었는데, 이때 전환사채 관련해 가지고 파생상품 부채 공정가치 평가로 순이익이 마이너스 된 부분이어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23년 2분기 현재 누계 실적이겠죠. 22년 대비 실적이 대폭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42.1% 상승하였으나 원가 및 판관비는 그보다 적게 상승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2분기 누계 대비 190.3%가 올랐고, 지배주 순이익은 140.9%가 상승했습니다. 매우 굿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출액 대비 비율을 보더라도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 쪽에서 오히려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현기차, 글로벌 전기차 모두 정기 실적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매출 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놨더라고요. 크게 현기차 쪽으로 납품을 하고, 그 다음 글로벌 전기차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모두 다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도마다 지금 오르고 있고, 23년도에도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게 넘어가는 수치거든요. 해서 23년도에서도 아마 22년도치를 넘어선 매출액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건전성을 볼 텐데요. 건전성을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는 1810억을 가지고 있고, 차입금을 모두 합쳤을 때 1563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빼게 되면 순현금은 247억으로 볼 수 있고요. 이외에도 금융자산, 장기 금융상품, 투자부동산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 합치게 되면은 이제 493억을 이제 순현금, 금융자산 플러스 금융자산하고 그 외의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총 대비로 보자면은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부채총계 대비 보더라도 적은 수준이지만, 이게 차입금을 보유 현금으로 모두 충당하고 나서도 이게 약간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면 건전성은 썩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보통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은 23년 2분기 현금 흐름표는 모두 긍정적입니다. 영업활동은 플러스이고 투자활동, 재무활동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20년도에서 22년도 사이에는 재무활동의 경우에서 플러스 모습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20년에는 차입금하고 유상증자 때문에 21년도에 차입금, 22년도에 차입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3년도 2분기 쪽에 이제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을 볼 수 있고, 차입금을 계속 줄여가고 있고, 부채 비율도 확인하면은 줄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가지고, 수익이 앞서 계속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현금 흐름표도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이제 사업 전망이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핫스탬핑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먼저 제가 첫 번째, 전기차 시장의 성숙도와 함께 Q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 탑재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차체가 무거워지고 있다라고 앞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이 항속거리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돼 가지고 400km, 500km 이렇게 갈 수 있는 차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경량화 부분에서 늘어날수록 이 항속거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일회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최대 거리를 항속거리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차체 경량화를 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태입니다. 해서 핫스탬핑은 딱 이 부분을 만족시키는 그 공법이고, 이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의 성숙도
이죠.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은 이 Q 부분도 당연하게 증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핫스탬핑이 그 경량화 부분을 만족시켜 줄 거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오랜 업력을 통한 경제적 혜자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명신산업은 아까 연역에서 보았듯이 오랜 업력을 통해 가지고 시설 투자 그리고 완성차 거래차와의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공정 노하우 그리고 원가 절감 능력에서 경제적 혜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다른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경우는 뭐 4% 이하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영업이익률이 여기 살펴보게 되면은 7.7%, 8% 그리고 5%, 8%대로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혜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객사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현기차하고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도 부품을 공급 중이어가지고 앞으로 전기차 산업이 성숙을 하게 된다면은 이 부품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경제적 혜자를 보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유상사급을 통해 가지고 현재 안정적인 원재료를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제작 시 원재료를 1차 협력사에서 유상사급 형태로 공급받는 건데 유상사급이란 발주기업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현기차겠죠? 아니면은 그 1차 벤더가 되던가요. 그래서 발주기업이 자재를 대신 구매해 가지고 이 명신산업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매 단가의 그거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외주 가공업체 명신산업은 재고 부담이 줄고 자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아마 매출 원가 그 비중이 좀 일정하게 가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 보았을 때. 반대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낮아졌을 시에는 이득을 볼 수 없는 구조여가지고 좀 이제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도 한번 겪어봤듯이 공급망 충격에 따른 원재료 가격의 등락에서 좀 자유롭다는 점이 이점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게 경쟁 우위만 가져간다면은 원재료로 솔직히 이득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전망 3번에 넣게 됐습니다. 4번은 높은 고객사 의존도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라고 적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단점인데요. 명신산업은 현재 현기차와 테슬라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대형 고객사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이어간다면 가장 좋겠으나 만약 두 고객사 중 한 곳에서라도 거래가 끊긴다면 큰 타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22년 기준 현기차는 21.4%, 테슬라는 67.2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둘 중 하나만 빠지더라도 특히나 테슬라가 빠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인 제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주주의 소망으로는 향후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곳에서 빠지더라도 이 매출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번, 공격적인 해외 진출과 가시적 성과입니다. 명신산업은 국내는 물론 중국과 북미에서도 법인 설립을 통해 진출한 상태인데요. 키움증권 리서치에서 이제 작성을 해놓은 건데 미국 법인하고 한국 법인, 중국 법인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12년 국내지만 그리고 16년, 18년, 20년 이렇게 쭉쭉쭉 거의 2년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법인들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 해외 진출의 주요 이유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운반보 관련 수출 경비, 즉 물류비 쪽에서 많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해외 진출을 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반보 관료 비용의 성격별 분류의 비중에서 보면은 비용들에 대해서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데 8%에서 10%나 되는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진출을 하지 않았으면은 현재 아주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란 거를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왜냐면 물류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면은 확실히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중요한 거는 위에 나갔던 회사들이 과연 제대로 된 실적을 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왜냐면은 해외 진출을 나가서도 제대로 매출을 내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해당 법인들은 진출 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며 모든 법인에서 매년 매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보게 되면 법인별 매출액을 이제 정리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명신산업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시몬테크, 시몬개발, 미국 등 쭉 보면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요거 이제 하나만 좀 역성장을 한번 할 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공격적인 해외 진출이 성공을 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만하구나. 왜냐면 글로벌 전기차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으로는 준비된 자에게 매출이 있나니라고 적었습니다. 향후 전기차 산업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배터리 가격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술력 같은 게 확보가 되게 되면은 생산 단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전지 팩 및 셀 가격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저렴해진 전기차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전기차를 계속해서 살 겁니다. 순수 전기차 글로벌 판매 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왠지 위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모습 같아 보이지 않나요? 물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이 셀 가격 자체가 낮아짐으로써 이 저렴해진 전기차를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전기차 시장의 전체적 파이가 커짐에 따라 20년 기준 현재 국내에는 45%, 글로벌에서는 5% MS를 명시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핫스탬핑에서요. 근데 이 MS를 유지만 해도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는 거고, MS가 상승하면 더 큰 상승을 보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런 전기차의 셀가격 하락과 판매량 증가는 자동차도 훨씬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거기에 경량화 수요도 훨씬 높은 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핫스탬핑으로 생산하고 있는 명신산업이 굉장히 많은 매출 증대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앞서 고객사를 유지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제 예상을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전기차 산업의 성숙으로 기대가 되냐, 지금 가격은 명확히 싸다라고 솔직히 느껴지는 지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전기차 산업의 성숙과 현재 고객사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매력적인 기업인데, 일단 고객사 측면에서 이걸 계속 유지할까? 라는 의미로 봤을 때 테슬라가 솔직히 좀 오락가락 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버린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더 낮은 단가로 밀어줄 수 있는 회사가 생긴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에서 좀 불안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적정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배당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건 배당의 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존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정적으로 좀 제가 봐가지고 보수적 매수가를 설정 후 또다시 매수 여부를 결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가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살펴봤었을 때 이걸 작성하는 시점에는 21,050원이었는데 예상 최초 매수가를 18,000원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1분기에 366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3, 4분기에도 그대로 보수적으로 낮게 적용시켜가지고 이제 EPS를 3,337원으로 이제 잡아서 이 퍼밴드를 그렸고요. 퍼밴드 거의 이제 요거 파란색하고 초록색 사이, 그러니까 퍼 6하고 4 사이겠죠?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예상 최초 매수가로 넣어가지고 18,000원 정도 했고요. 목표가를 이제 위쪽 이제 파란 선에서 이 갈색 선 그 사이 정도 해가지고 3만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실적 추이를 보고, 그리고 고객사를 좀 더 늘려가는지 여부를 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분도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해가지고 상단하고 하단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가지고 매수 여부를 한번 결정해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의 매출 상승 여력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는 점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명신산업 종목 분석을 마치겠고요. 저도 이제 계속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걸 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솔직히 공부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틀리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나라도 더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가지고 해서 꾸준히 앞으로도 뭐 2주에 한 번씩은 제가 올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드백 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저도 그 부분 더 공부를 하시면은 같이
같이 공부도 되고 좋은 부분이니까 틀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알아야 될 부분 아니면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은 제가 반영할 수 있는 선에서는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영상 꾸준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꾸준히 공부하셔서 시간의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